우승자는 임윤찬.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죠. 벌떡 일어나 무대 위에 그 아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18살 소년이 세계 최고 권위의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려온, 아니 확신했던 순간이었죠. 제니퍼 아줌마.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윤찬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오직 이 아이만 보였습니다. 새벽 4시까지 피아노를 치던 그 소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아이만이요. 잠시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제 이름은 제니퍼 밀러입니다.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남편 마이클과 함께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죠. 그날은 2022년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손을 대충 닦고 현관으로 나갔더니 까만 머리의 동양 소년이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서 온 임윤찬이라고 합니다. 영어 발음이 서툴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18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앳된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성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 보여줄게요. 계단을 오르면서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밤늦게까지 피아노를 쳐도 괜찮을까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8살 소년이 얼마나 늦게까지 연습하겠어요? 기껏해야 10시, 11시 정도겠지 싶었죠. 우리 집은 옆집과 거리가 있어서 전혀 문제 없어요. 언제든 치고 싶을 때 쳐도 돼요. 그때 그 아이의 얼굴에 번진 안도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막의 여행자 같았달까요?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살아서 늘 층간소음 때문에 마음껏 연습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음악을 하는 아이가 마음껏 연습도 못한다니요. 걱정 말고 마음껏 쳐요. 우리도 음악 듣는 걸 좋아하니까. 방에 짐을 풀자마자 윤찬이는 바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하나 있었는데 전 주인이 두고 간 것이었죠. 가끔 조율이나 해주는 정도였는데 윤찬이는 그 피아노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우리 집 그 삐걱대던 피아노가 맞나 싶었어요. 마치 피아노가 몇십 년 만에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윤찬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마이클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흥분해서 말했죠. 여보, 새로운 하숙생 연주 들어봐야 해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마이클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윤찬이의 연주를 듣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넋을 놓고 그 연주를 들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첫날 밤, 저는 새벽 2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희미하게 피아노 소리가 들렸거든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2시 15분이었습니다. 아직도 연습하고 있구나 싶어서 다시 잠들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3시, 4시. 도대체 그 아이는 언제 자는 걸까 싶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참다 못해 새벽에 슬리퍼를 끌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윤찬이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집중력이란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윤찬아.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요? 바로 그만둘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도대체 언제 자니? 매일 새벽 4시까지 치는 것 같던데. 윤찬이는 쑥스럽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전 괜찮아요. 하루에 4시간만 자면 충분해요. 연습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지. 뭐라도 먹고 쳐야 하지 않겠어?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간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샌드위치, 과일, 따뜻한 코코아. 새벽 1시쯤 되면 조용히 거실로 내려가 피아노 옆 탁자에 놓고 왔죠. 처음엔 윤찬이가 미안해하며 거절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엄마야. 알았지? 그 말에 윤찬이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윤찬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윤찬이의 연습 패턴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7시부터 연습 시작. 점심은 피아노 앞에서 대충 때우고 저녁도 마찬가지. 그리고 새벽 4시까지. 하루에 거의 16시간을 피아노 앞에서 보냈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어느 날 밤 마이클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음악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겠어.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연습 소리가 한 번도 소음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일 밤 우리 부부를 위로해주는 자장가 같았습니다. 특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습할 때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봄 햇살처럼 부드럽게 건반을 어루만지고 그 강약 조절, 그 감정 표현. 이게 정말 18살 소년이 맞나 싶었죠. 어느 날은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거실로 내려가 소파에 앉아 들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쉬지 않고 연주하는데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연주가 끝나고 윤찬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계셨어요? 처음부터. 정말 대단해, 윤찬아. 어떻게 그렇게 칠 수 있니? 윤찬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더 연습해야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가 아니라 노력의 화신이라는 것을요. 재능은 기본이고 그 재능을 갈고 닦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콩쿠르가 다가올수록 윤찬이의 연습 시간은 더 늘어났습니다. 때로는 한 소절을 수백 번씩 반복하기도 했죠. 같은 부분을 계속 듣다 보면 저도 외울 지경이었습니다. 윤찬아, 이미 완벽한데 왜 계속 반복하니? 아니요, 아직이에요. 여기서 0.1초만 늦어도 전체 흐름이 깨져요. 완벽해야 해요. 그런 윤찬이를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마치 제 아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가끔 윤찬이가 지쳐 보일 때면 저는 따뜻한 차와 함께 옆에 앉았습니다. 한국 이야기 좀 해줄래? 가족들은 잘 지내시니? 윤찬이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7살 때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시작한 이야기, 친구들은 다 태권도 학원에 다닐 때 혼자 피아노를 쳤다는 이야기, 한예종의 송민수 선생님을 만나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이야기. 선생님이 늘 말씀하세요. 기교는 음악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작곡가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거라고요. 그때 윤찬이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있었습니다. 전 연주할 때 가야금 명인 우륵을 생각해요. 우륵? 그게 누구니? 한국의 옛날 음악가예요. 연주는 애절하지만 슬프지 않다는 기록만 남아있죠. 전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깊은 감정을 담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 18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이가 있었습니다. 콩쿠르 일주일 전 윤찬이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은 더 줄었죠. 저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컨디션 조절도 중요하잖아. 괜찮아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콩쿠르 사흘 전 윤찬이가 갑자기 피아노를 바꾸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 피아노도 좋지만 제가 원하는 음색을 내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혹시 다른 피아노를 구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과 저는 당황했습니다. 대회를 코앞에 두고 악기를 바꾼다니요. 하지만 윤찬이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포트워스 시내의 악기점을 돌아다녔습니다. 윤찬이는 여러 피아노를 쳐보더니 한 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거예요. 이 피아노가 필요해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대여료가 만만치 않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빌려주었죠. 새 피아노가 도착한 날 윤찬이의 얼굴은 아이처럼 환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건반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무슨 은혜야? 우리가 더 고마워. 내 덕분에 매일 밤 최고의 연주를 듣잖아. 드디어 콩쿠르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와 마이클은 윤찬이와 함께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스 퍼포먼스 홀은 이미 전 세계에서 온 관객들로 가득했죠. 떨리니? 네. 하지만 제가 해온 연습을 믿어요. 예선부터 윤찬이의 연주는 남달랐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기교를 뽐낼 때 윤찬이는 음악 그 자체가 되어 있었죠.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준결선에서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전곡을 연주할 때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65분 동안 쉬지 않고 연주하는데 마치 한 편의 대서사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옆에 앉은 관객이 속삭였습니다. 오 마이 가드. Is he really only 18? 결선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찬이가 무대로 걸어나갈 때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이미 넌 최고야. 윤찬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올라갔죠.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부터 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그토록 어렵다는 곡을 윤찬이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듯 연주했습니다. 폭풍우처럼 몰아치다가 갑자기 고요해지고 다시 폭발하고 그 다이나믹한 변화에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휘자 마린 올솝도 감동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도 이 18살 소년의 연주에 압도당한 것이죠. 마지막 음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와! 폭발적인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고 브라보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피아노를 치던 그 소년이 우리 집 낡은 피아노로 연습하던 그 아이가 지금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모두를 감동시키고 있었으니까요.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훌륭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윤찬이가 이길 거라고.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의 목소리에 장내가 숨죽였습니다.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우승자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윤찬.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쁨, 자부심, 감동.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윤찬이에게 달려갔고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내가 해냈어. 정말 자랑스러워. 윤찬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축하를 건넸지만 그 순간 우리는 그저 가족이었습니다. 시상식 후 기자회견장에서 윤찬이의 인터뷰를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렇게 화제가 된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라흐마니노프가 남긴 유산을 청중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해외 유학 계획은 있습니까? 한국에 위대하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순수 국내파가 세계 최고의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대답이었습니다. 가장 감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찬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제 연습 소리를 묵묵히 들어주신 텍사스 하숙집 주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전 이렇게 마음껏 연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우리를 언급하다니요. 콩쿠르가 끝난 후 우리는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윤찬이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성취감? 아니, 그보다는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 같은 것이었죠. 이제 좀 쉬어야지. 제가 묻자 윤찬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일부터 다시 연습해야 해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이지. 이 아이는 끝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찬이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가 여전히 새벽부터 연습을 시작하는 거죠. 일주일 후, 윤찬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는데 이별이 너무 아쉬웠어요. 제니퍼 아줌마,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우리도 고마워. 내 덕분에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 윤찬이는 깊이 인사하고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죠. 이 아이는 분명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거라고. 그 후로 윤찬이의 소식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카네기홀 공연,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그때마다 저는 새벽 4시의 기억을 떠올렸죠. 가끔 윤찬이에게서 이메일이 옵니다. 제니퍼 아줌마, 잘 지내세요? 전 여전히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아줌마가 해주신 샌드위치가 그리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지금도 여전히 그 순수한 소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한 인터뷰에서 윤찬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전 천재가 아닙니다. 그저 연습벌레일 뿐이에요. 하루 16시간씩 연습하는 게 제 일상이죠. 맞아요. 윤찬이는 천재가 아니에요. 천재보다 더 대단한, 끊임없이 노력하는 예술가죠. 요즘도 새벽에 가끔 잠이 깨면 윤찬이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라흐마니노프도, 리스트도, 그리고 그 애가 특별히 좋아하던 쇼팽도.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음악이란 참 신비로운 거구나. 한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가 닿는 순간, 그것이 바로 기적이구나. 윤찬이가 우리 집에 머물렀던 그 몇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의 피아노 소리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죠.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까지 피아노 소리 듣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건 소음이 아니었어요. 기적의 소리였죠. 한 영혼이 온 우주와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윤찬이는 이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는 여전히 새벽 4시까지 피아노를 치던 그 소년입니다. 혹시 밤늦게까지 피아노를 쳐도 괜찮을까요? 처음 만난 날 조심스럽게 물었던 그 소년. 그래요, 윤찬아. 언제든 와서 쳐도 돼. 우리 집 문은 언제나 너에게 열려 있으니까. 최근에 윤찬이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음악은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음악가에게는 뿌리가 있죠. 저는 한국인이고 제 음악의 뿌리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졌거든요. 윤찬이가 갔던 반 클라이번 콩쿠르는 4년마다 열립니다. 그때부터 저는 콩쿠르가 열릴 때마다 꼭 가서 봅니다.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열정적인 연주를 들으며 윤찬이를 떠올리죠. 작년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윤찬이가 포트워스로 공연을 왔거든요. 바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베이스 퍼포먼스 홀에서요. 공연 전날 윤찬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니퍼 아줌마, 마이클 아저씨. 3년 만에 만난 윤찬이는 훨씬 성숙해 보였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우와, 정말 멋진 청년이 됐네. 아줌마는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찬이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세계 각국에서의 공연, 새로운 레퍼토리, 그리고 여전히 하루 16시간씩 연습한다는 이야기까지. 그런데 아줌마,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오늘 밤 여기서 연습해도 될까요? 그때처럼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지금도 우리 집 낡은 피아노를 기억하고 있다니. 당연하지.
언제든 환영이야. 그날 밤 윤찬이는 정말로 새벽까지 연습했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죠.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 이 피아노 소리가 정말 그리웠어요. 제가 처음으로 마음껏 연습할 수 있었던 곳이니까요. 다음날 공연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윤찬이는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공연을 특별한 분들께 바칩니다. 제가 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제니퍼와 마이클 밀러 부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작된 연주.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었는데 그 웅장하고도 섬세한 선율에 또다시 압도당했습니다. 특히 2악장의 서정적인 부분에서는 정말로 눈물이 났어요. 마치 윤찬이가 우리에게 음악으로 편지를 쓰는 것 같았거든요. 공연이 끝나고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당신들이 그 유명한 하숙집 주인이군요. 임윤찬이 매일 새벽까지 연습했다는 그곳. 갑자기 우리가 유명인이 된 것 같아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윤찬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말했습니다. 윤찬아,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든 얼마나 바빠지든 여기는 언제나 내 집이야. 알았지? 네, 꼭 다시 올게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공항으로 떠나는 윤찬이를 배웅하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윤찬이에게 준 것보다 윤찬이가 우리에게 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요. 그 후로도 윤찬이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인 피아니스트 임윤찬, 베를린 필하모닉과 협연 임윤찬, 런던 심포니와 전국 투어 차세대 거장 임윤찬,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마치 제 아들이 성공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윤찬이가 한국에서 무료 공연을 자주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서 연주한다고 하더군요. 음악은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제가 돌려줄 차례예요. 한 인터뷰에서 윤찬이가 한 말입니다. 정말이지. 이 아이는 음악 실력만큼이나 마음도 아름다워요. 올해 초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찬이가 그래미 어워드 클래식 부문 후보에 올랐다는 거예요. 한국인 피아니스트로는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시상식 날 저와 마이클은 TV 앞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최고의 클래식 솔로 앨범상은 임윤찬. 우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수상 소감에서 윤찬이는 또다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송민수 선생님, 그리고 텍사스에서 제가 마음껏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카메라가 객석을 비추는데 거기에는 눈물을 글썽이는 송민수 교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TV 앞에서 펑펑 울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갑자기 우리 집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심지어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는 곳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유명세가 아니라 윤찬이와의 추억이니까요. 대신 우리는 조용히 우리만의 방식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윤찬이가 머물렀던 방을 젊은 음악가를 위한 레지던시로 만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음악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거죠. 첫 번째 입주자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녀 역시 새벽까지 연습했는데 이제 그 소리가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었죠. 이게 다 윤찬이 덕분이에요.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음악의 힘을 가르쳐줬으니까. 맞아요. 윤찬이는 우리에게 단순히 하숙생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열정이 얼마나 숭고한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죠. 최근에 윤찬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였어요. 요즘 시대의 손편지라니 정말 윤찬이답죠. 제니퍼 아줌마, 마이클 아저씨, 안녕하세요. 요즘도 저는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어제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피아노에서 일어났는데 문득 아줌마가 만들어주신 샌드위치 생각이 났어요. 내년에 텍사스에 갈 일이 있는데 꼭 들를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따뜻한 곳에서 머물 수 있어서요. 사랑하는 윤찬 올림.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새벽의 피아노 소리는 단순한 연습이 아니었어요. 한 영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였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간절한 외침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겁니다. 어제도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습관처럼 거실로 내려갔더니 물론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아노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말로 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의 귀로 듣는 음악. 영혼에 새겨진 선율. 그것이 바로 윤찬이가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니까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윤찬이가 가장 사랑했던 시간. 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겠지? 그래요, 이윤찬. 세계가 당신의 무대가 되었지만 이곳은 영원히 당신의 집입니다. 새벽 4시에 기적을 만들어준 당신에게 우리도 영원히 감사할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제니퍼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